미국은 이미 계산을 끝냈다. 이제 한반도 1차. 책임자는 한국이다.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 이 표현은 외교적 장식이 아니다. 구조선언이다. 2026 전략문서는 한반도 방어의 기본 축을 미국 주도에서 한국 주도 체제로 이동시켰다. 미국은 더 이상 직접 책임지는 전장 구조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문서로 남겼다. 이것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전략적 계산의 결과다. 문서가 명시한 핵심은 단순하다. 북한 억지의 1차 책임은 한국이 진다. 미국은 결정적 순간에 개입할 수 있지만 그 개입은 자동이 아니다. 선택이다. 자동 개입 체제에서 선택 개입 체제로의 전환은 개입 조건의 변화를 의미한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개입 여부는 워싱턴의 판단 변수로 전환된다. 이는 곧 초기 대응과 지속 억지의 구조가 서울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뜻이다. 왜 이런 판단이 가능했는가? 전략문서는 한국의 국방 현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한국의 국방비는 이미 세계 상위권이다. 재래식 전력은 북한을 질적으로 압도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방위산업은 단순 내수 단계를 넘어 독자 수출이 가능한 구조로 진입했다. 상비군과 예비 전력을 동시에 유지하는 동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단순한 현안 나열이 아니다. 미국이 더 이상 한반도를 직접 관리해야 할 구조로 보지 않는 근거다. 중요한 변화는 또 있다. 이번 문서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이는 실수도 표현 조정도 아니다. 목표의 전환이다. 북한은 더 이상 제거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관리 대상으로 제정이 된다. 억지의 대상이지 해체의 대상이 아니다. 전략 목표가 비핵화에서 관리로 이동하는 순간 부담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최전선 국가로 이동한다. 그 최전선이 한국이다. 미국은 자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 능력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한다. 그러나 한반도에 대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동맹국의 자율적 억지 책임을 강조한다. 우선순위는 명확하다. 미국의 1순위는 본토 방어다. 그 다음은 중국 견제다. 한반도는 그 전략적 계층 구조 안에서 재배치되었다. 이는 한국이 약해서가 아니라 강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재편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언급도 같은 맥락이다. 전략문서는 배치와 역할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즉각 철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시 고정 전력 구조가 절대 불변이라는 전제는 사라졌다. 주한미군은 북한 억지를 위한 전방 방어군에서 영내 전략,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 전력으로 성격이 변하고 있다. 필요시 다른 전장으로 기동 가능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 공백은 누가 메우는가? 감시 정찰 체계, 미사일 방어망, 공중 우세 확보, 해상 통제, 초기 타격 능력, 사이버와 우주 영역까지 포함한 전방위 대응 부담은 한국군의 몫으로 이동한다. 미국은 이를 부담 전가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한국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뢰이자 동시에 시험이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책임은 확대되었지만 권한은 동일한 속도로 조정되고 있는가? 전시작전 통제권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지휘 권한으로 전환되고 있는가? 핵억제 협의 구조는 단순 통보 체계가 아니라 결정, 과정 참여로 진화하고 있는가? 전략자산 운용에 대한 정보 접근과 발언권은 책임 수준에 상응하는가? 전략문서는 책임 이전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권한 이전에 대해서는 명시적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구조적 비대칭이 발생한다. 최전선 부담은 한국이 지대. 핵억제의 최종 결정권은 외부에 남아있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 보기 어렵다. 특히 비핵화 목표를 문서에서 삭제한 상태라면 관리, 책임을 지는 국가에게 상응하는 전략 선택지가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 순서다. 미국은 이미 계산을 끝냈다. 한국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주체로 분류했다. 이는 분명한 위상 상승이다. 그러나 주체로 분류되면서도 최종 선택 구조에서 주변에 머문다면 그 체계는 완결된 자립이라 부르기 어렵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의 동맹 구조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긴장 상태를 안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1차 억지 책임자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미국이 한반도 방어 구조를 재편한 이유는 정치적 감정이 아니다. 능력 평가다. 전략문서가 반복적으로 강조한 대목을 보면 판단의 근거는 명확하다. 한국의 국방비는 이미 세계 상위권에 올라 있다. 단순 비율이 아니라 절대 규모와 지속적 증가 추세를 전제로 한 평가다. 이는 구조적 투자 능력을 의미한 일시적 증액이 아니라 장기적 유지 능력을 갖춘 국가로 분류된 것이다. 두 번째 근거는 재래식 전력의 질적 우위다. 문서는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이 북한을 질적으로 압도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전제한다. 여기서 핵심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정밀 타격 능력, 공중 우세 확보 능력, 해상 통제 능력, 그리고 통합 지휘 체계의 정밀도에서 이미 격차가 발생했다는 평가다. 북한은 여전히 대량 포병과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장 인식, 정밀 타격, 연합 운용 측면에서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 미국은 이 격차를 개선에 반영했다. 세 번째는 방위 산업의 구조 전환이다. 전략 문서는 한국 방위 산업이 단순 내수 산업을 넘어 독자 수출 단계로 진입했다고 명시한다. 이는 자국 전력 유지에 필요한 장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자 기술 자립 기반이 형성되었다는 신호다. 전력 현대화 속도를 외부 공급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는 억제 지속 능력의 핵심 요소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한국이 장기 억지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네 번째는 병력 구조다. 한국은 대규모 상비군과 예비 전력을 동시에 유지하는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초기 추격 흡수 능력과 장기전 대응 능력을 동시에 갖춘 구조다. 북한과 직접 대치하는 국가로서 동원 체계의 완결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전략적 신뢰로 작용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단기간 충돌뿐 아니라 장기 긴장 국면에서도 체계 붕괴 가능성이 낮은 국가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강점 나열이 아니다. 미국이 개입을 자동에서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조건이다. 억지의 1차 책임을 한국에 두어도 체계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계산했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 전환이다. 이는 한국이 약화되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강해졌기 때문에 발생한 변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이 지원 축소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책임 재배분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결정적 순간에 개입할 능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그 개입은 구조적 전제가 아니다. 한국이 대부분의 위기 국면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전제다. 다시 말해, 미국은 한반도를 더 이상 직접 관리 대상이 아니라 자율 관리가 가능한 동맹 공간으로 재분류했다. 이 판단은 동시에 한국에 대한 기대를 포함한다. 감시 정찰 능력의 독자적 운영, 미사일 방어망의 자주적 통합, 공중 해상 통제권의 실질 확보, 초기 타격, 능력의 신속성, 사이버 및 우주 영역 대응 능력까지 포함한 전 영역 통합 억지 구조를 스스로 완성하라는 요구다. 미국은 이를 요구라 표현하지 않는다. 가능하다고 본다. 비교를 해보면 구조가 더 분명해진다. 일본 역시 높은 국방비와 첨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을 1차 억지 책임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이는 군사적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다. 정치 헌법적 제약과 미국의 전략 개선이 반영된 결과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이 직접 개입해야 하는 전선으로 남아있다. 반면 한국은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전선으로 분류되었다. 이 차이는 평가의 차이다. 결국 미국의 계산은 단순하다. 한국은 이미 강한 국가이며 재래식 억지에서는 독자,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은 전략적 자원을 중국 견제에 더 집중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자동 개입을 유지할 필요가 줄어든 것이다. 이는 한국의 위상이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책임이 구조적으로 고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책임 구조가 단순한 군사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용 분담 협상, 전략 자산 운용 협의, 작전 통제, 구조 전환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능력에 비례한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능력에 비례한 권한 역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며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 구조의 균형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전략문서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표현은 과거와 결이 다르다. 배치와 역할의 조정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즉각적 철수나 급격한 감축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더 이상 한반도 방어에 상시 고정된 구조로 이 변화는 구조적이다. 과거의 주한미군은 북한 억지를 위한 전방 방어군의 성격이 강했다. 한반도 유사시 자동 개입을 전제로 한 억지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번 문서가 제시하는 방향은 다르다. 주한미군은 이제 북한만을 상정한 고정 방어 전력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영내 전략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 전력으로 재분류되고 있다. 즉, 특정 지역에 묶인 자산이 아니라 필요시 기동 가능한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변화는 한반도의 지위 변화와 직결된다. 미국의 전략 중심축은 중국 견제다. 문서는 중국을 19세기 이후 가장 강력한 국가적 경쟁자로 규정하면서도 전면 충돌을 추구하지 않는 거부, 억제 전략을 채택했다. 제1도련선을 중심으로 한 방어 구조는 이 전략의 공간적 표현이다. 이 구조 속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용 방패가 아니라 영내 전체 균형을 위한 기동 자산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명확한 한반도 방어의 초기 대응 공백을 누가 메우는가? 자동 개입이 아닌 선택 개입 구조에서 위기 초반에 감시 정찰, 미사일 요격, 공중 우세 확보, 해상 통제, 초기 타격은 한국군의 책임으로 고정된다. 주한미군이 다른 전장으로 기동하거나 우선순위가 조정될 경우 한반도 방어의 지속성은 한국군의 독자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전략문서는 이를 부담 전가로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질적으로 북한을 압도하고 방위, 산업이 독자 수출 단계에 진입했으며 국방비가 세계 상위권에 위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즉,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는 한국의 능력 상승을 전제로 한 재편이다. 그러나 능력 상승이 곧 구조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주한미군이 유연 전력으로 재정이 되는 순간 한반도는 미국 전략의 우선순위 고정구역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구역이 된다. 이는 미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국의 부담을 고정시킨다. 개입의 시점과 규모는 미국의 전략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한국의 대응 책임은 즉각적이고 상시적이다. 여기서 일본과의 차이가 드러난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이 직접 개입해야 하는 전선으로 남아있다. 정치 헌법적 제약과 전략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반면 한국은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전선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군사적 평가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략 위치의 차이이기도 하다. 한국은 중국 견제 구조의 전초기지이자 북한 위협의 최전선이라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다. 이 구조는 한국의 위상을 상승시킨다.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질서 유지 주체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을 가장 먼저 충격을 흡수해야 하는 위치에 둔다. 주한미군의 유연화는 미국의 전략적 여유를 확대하지만 한국의 전략적 불확실성은 증가시킨. 결국 핵심은 하나로 수렴된다. 주한미군이 고정방어군이 아닌 기동자산으로 재정이 되는 순간 한반도 방어의 1차 완결성은 한국군 내부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 전환이 군사 능력의 문제를 넘어 작전 통제, 정보 공유, 전략자산 운용 권한까지 재조정하고 있는지 여부이며 바로 그 지점에서 동맹의 현재 형태는 아직 완전히 정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이번 전략문서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비교 대상은 일본이다. 같은 동맹국이고 같은 전략 공간에 놓여 있으며 유사한 수준의 국방비와 첨단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에게 1차 억지 책임을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명확히 1차 책임 구조로 재분류되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다. 전략적 선택이다. 문서는 한국에 대해 북한 억지의 1차 책임을 명시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이 직접 개입해야 하는 전선으로 남아있다. 이는 일본의 군사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일본 역시 높은 국방비를 유지하고 있고 첨단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을 전진방어의 주체로 설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구조적이다. 일본은 헌법적 제약과 정치적 한계를 안고 있다. 미국은 이를 전략 개선에 반영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전선으로 보유되어 있으며 따라서 자동 개입의 전제가 유지된다. 반면 한국은 정치 군사적으로 독자 억지 능력을 갖춘 국가로 평가되었고 그 결과 자동 개입 구조에서 선택, 개입 구조로 이동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다. 위상의 재정렬이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주체로 설정되었다. 이는 명백한 지위 상승이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먼저 충격을 흡수해야 하는 위치에 배치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본은 보호 구조 안에서 미국과의 전략 협의를 통해 광범위한 발언권을 확보하고 있지만 한국은 확대된 책임에 비해 제도적 권한이 동일한 속도로 조정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비대칭이 발생한다. 일본은 제한된 역할에도 불구하고 전략 협의에서 높은 발언권을 유지한다. 한국은 더 많은 것을 요구받으면서도 최종 결정 구조에서 여전히 제한된 위치에 머물러 있다. 특히 핵억지와 관련된 결정 구조에서 그 차이는 뚜렷하다. 미국은 일본에게 1차 억지 책임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자동 개입 구조의 보호를 유지한다. 그러나 한국은 1차 책임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개입은 선택사항이 되었다. 이는 동일한 동맹국이지만 다른 전략계층에 배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차이는 한국이 약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해졌기 때문에 발생했다. 미국은 한국을 일본보다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했다. 문제는 그 평가가 권한의 이전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책임은 구조적으로 고정되었지만 결정권은 여전히 외부에 남아있는 영역이 존재한다. 동맹은 의존 구조가 아니라 거래 구조다. 거래는 항상 상호성을 전제로 한다. 미국이 한국에게 더 큰 역할을 부여했다면 한국 역시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면서 일본보다 적은 권한에 머무는 상태는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 전략문서는 한국을 질서 유지 주체로 설정했다. 그렇다면 그 주체는 단순한 실행자가 아니라 설계 과정의 참여자여야 한다. 작전 통제 구조, 핵 억제 협의, 전략 자산 운용, 정보 접근 권한은 모두 책임 수준에 비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구조적 긴장은 필연적으로 누적된다. 결국 지금의 문제는 한미 관계의 약화가 아닌 오히려 한국의 위상이 상승하면서 발생한 권한 조정 지연이다. 일본은 보호 구조에 남았고 한국은 책임 구조로 이동했다. 그러나 책임 구조에 맞는 제도적 재정렬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동맹 내부의 비대칭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전략문서에서 가장 냉정하게 봐야 할 변화는 단 하나.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이것은 문구 조정이 아니다. 목표의 전환이다. 목표가 사라졌다는 것은 정책의 중심축이 이동했다는 의미다. 과거 한반도 전략의 기본 전제는 명확했다. 북한 핵은 제거 대상이었다. 비핵화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적 목표였다. 그러나 이번 문서는 그 목표를 반복하지 않는다. 대신 북한을 관리해야 할 핵보유 위협으로 제정해야 한다. 제거가 아니라 억지와 관리다. 이 차이는 전략적 위상의 차이다. 목표가 제거에서 관리로 바뀌는 순간 억지 구조의 성격도 달라진다. 제거 전략은 외부 개입을 전제로 한다. 관리 전략은 현상 유지와 충돌 통제를 전제로 한다. 미국이 선택한 것은 후자다. 이는 한반도 문제를 장기적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의미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등장한다. 관리의 최전선은 어디인가? 문서는 답을 제시한다. 북한 억지의 1차 책임은 한국이다.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에 머문다. 즉, 관리 구조의 실질적 운용자는 한국이다. 미국은 본토를 위협하는 핵 능력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지만 한반도에 대한 위협은 동맹국의 자율, 억지 범주로 재배치한다. 이 구조는 미국의 우선순위를 드러낸다. 1순위는 본토 방어, 2순위는 중국 견제, 한반도는 그 다음 단계다. 전략적 자원 배분의 결과다. 미국은 북한 핵을 제거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관리 가능한 위협으로 고정하는 길을 선택했다. 문제는 관리의 부담이다. 핵을 제거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면 그 핵 위협을 상시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국가는 누구인가? 미국은 답을 명확히 했다. 한국이다. 이 구조는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이다. 핵 위협은 한반도에 직접적이다. 그러나 핵 억제의 최종 결정권은 미국이 보유한다. 관리 책임은 한국이 지되 최종 선택은 외부에 남는 구조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논리적 긴장을 내포한다. 비핵화 목표를 삭제한 순간 억지 구조 전반은 재검토 대상이 된다. 억지를 관리로 낮추는 것은 위협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고정된 위협을 상시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국가는 전략적 선택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두 요소는 동시에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비핵화를 포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핵 선택지를 봉쇄하는 구조는 완결된 체계라 보기 어렵다. 미국은 명확한 허용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한 봉쇄 언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비핵화 삭제, 관리 강조, 선택 개입 구조 전환은 모두 억지 체계의 재정의를 암시한다. 한국은 이제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북한 핵 위협의 최전선이자 중국 견제 구조의 전초기지다. 두 구조 모두 상시 억지를 요구한다. 이중 문서는 위기를 선언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표의 변화는 구조의 변화를 강제한 제거를 포기하고 관리를 선택했다면 그 관리 책임지는 국가에게는 상응하는 전략적 권한과 선택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그렇지 외부적으로는 점점 더 긴장을 축적하게 된다. 이번 전략문서의 핵심은 책임의 이전이다. 북한 억지의 1차 책임은 한국으로 이동했다. 개입은 자동이 아니라 선택이 되었다. 비핵화는 삭제되었고
관리가 강조되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구조적 변화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지점이 있다. 책임 전시작전 통제권은 형식적 전환을 넘어 실질적 지휘, 권한으로 확정되었는가? 핵억제 협의 구조는 단순 통보 체계가 아니라 결정, 과정 참여로 진화했는가? 전략 자산 운용에 대한 정보 접근과 발언권은 책임, 수준에 상응하는가? 문서는 이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문서는 한국의 국방비가 세계 상위권이며 재래식 전력이 북한을 질적으로 압도한다고 강조한다. 방위 산업이 독자 수출 단계에 진입했고 상비군과 예비, 전력을 동시에 유지하는 구조를 갖췄다고 반복한다. 이는 한국이 능력 면에서 1차 억지를 감당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능력 평가와 권한 배분은 별개의 문제다. 지금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띈다. 초기 대응, 지속 억지, 재래식 충돌 관리의 책임은 한국에 고정된다. 그러나 핵 억제의 최종 선택 구조는 미국 중심으로 유지된다. 관리의 최전선은 한국이지만 결정의 최종 버튼은 외부에 있다. 이 비대칭은 단기적으로는 동맹 안정성을 유지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불균형을 누적시킨다. 비핵화가 문서에서 삭제된 상황에서 핵 위협은 구조적으로 고정된다. 보정된 핵 위협을 상시적으로 감당하는 국가는 억지 설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은 확대되지만 선택지는 제한되는 구조가 된다. 이는 동맹의 문제라기보다 논리의 문제다. 일본과의 비교는 이 지점에서 다시 의미를 갖는다. 일본은 1차 억지 책임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 개입 구조의 보호를 유지한다. 그 대신 전략 협의 과정에서 광범위한 발언권을 확보한다. 한국은 더 많은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확대된 책임에 상응하는 제도적 권한이 명시적으로 확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동일한 동맹이지만 다른 계층에 배치된 구조다. 미국은 한국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질서 유지 주체로 분류했다. 이는 위상 상승이다. 그러나 주체라면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 억지 구조, 전략 자산 운용, 위기시 개입 조건, 핵, 협의 메커니즘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책임만 확대된다면 그 체계는 완결된 자립이 아니다. 특히 선택 개입 구조는 조건 설정의 문제를 동반한다. 어떤 수준의 도발이 미국의 직접 개입을 촉발하는가? 그 판단 기준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전략적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내재된다. 전략 문서는 책임 이전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명확히 했다. 그러나 고난 재조정은 선언되지 않았다. 이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능력에 비례한 책임을 요구받는 국가라면 능력에 비례한 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필연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의 동맹 설계는 아직 완전히 정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이번 전략 문서의 실질적 중심축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다. 문서는 중국을 19세기 이후 가장 강력한 국가적 경쟁자로 규정한다. 동시에 전면 충돌이나 체제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다. 대신 선택한 것은 거부 억제 전략이다. 중국이 군사적 행동을 시도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구조다. 이 전략의 공간적 표현이 제1도련선이다. 동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포함하는 해양 방어축은 미국의 영내 군사 구조 재편의 핵심이다. 이 구조 속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고정 방어군이 아니라 영매 기동 자산으로 재정해 된다. 즉, 필요시 다른 전장으로 이동 가능한 전력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한국의 위치는 명확하다.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주체다. 북한 억지에 1차 책임을 부여받은 동시에 중국 견제, 구조의 전초축으로 재배치되었다. 이는 지리적 우연이 아니라 전략적 계산의 결과다. 한국은 이미 세계 상위권의 국방비를 유지하고 있고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을 질적으로 압도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방위 산업이 독자 수출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을 영매 억지 구조의 안정적 축으로 분류했다. 문제는 이중 역할이다. 북한 핵 위협의 최전선이면서 동시에 중국 견제 구조의 전략적 축이다. 두 임무는 성격이 다르다. 북한은 상시적 군사 위협이다. 중국은 구조적 경쟁 상대다. 북한 대응은 즉각적 억지와 충돌 관리가 중심이고 중국 대응은 장기적 균형 유지와 해양 통제 능력이 중심이다. 한국은 두 영역 모두에서 책임을 확대받고 있다.
주한미군의 유영어는 이 구조를 강화한다. 필요시 대만 해협이나 동중국해로 기동 가능한 전력으로 재정해두는 순간 한반도는 더 이상 고정 방어선이 아니다. 전략적 허브에 가깝다. 이는 위상 상승이다. 그러나 동시에 전략적 노출 증가다. 일본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분명해진다. 일본은 미국의 해양 전략에서 중요한 거점이지만 1차 억지 책임자는 아니다. 한국은 북한 억제의 1차 책임자이면서 중국 견제의 전초축이다. 동일한 동맹이지만 전략적 부담의 밀도는 다르다. 미국의 계산은 명확하다. 한반도에서 자율 억지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전략적 여유를 확보하고 그 여유를 중국 견제에 집중한다는 것이 한국은 그 구조의 필수축이다. 미국이 한국을 강한 국가로 평가했기 때문에 가능한 배치다. 그러나 강한 국가로 평가받는 것과 전략적 설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허브 억제 전략은 단순한 군사 배치가 아니다. 정보 공유, 작전 통합, 전략 자산 운용, 위기시 대응 시나리오까지 포함하는 복합 구조다. 한국이 그 축으로 설정되었다면 단순 실행자가 아니라 설계 참여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략적 중심에 놓이면서도 결정 구조에 왜곡에 머무는 모순이 발생한 지금의 구조는 한국을 영내 질서 유지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그 축이 자율적으로 회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외부 동력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더 이상 지역 차원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체의 균형과 직결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번 전략 문서는 위기를 선언하지 않았. 오히려 한국을 강한 국가로 분류했다. 국방비는 세계 상위권. 재래식 전력은 북한을 질적으로 압도. 방위 산업은 독자 수출 단계. 상비군과 예비, 전력을 동시에 유지하는 구조. 이 평가를 전제로 미국은 한반도 방어의 1차 책임을 한국에 이동시켰다. 개입은 자동이 아니라 선택이 되었다. 비핵화는 삭제되었고 관리는 고정되었다.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다. 한국은 이 구조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상응하는 조건을 설정할 것인가? 책임이 확대되면 권한도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형식적 전환이 아니라 실질적 지휘, 구조로 완성되어야 한다. 핵 억제 협의는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결정과정 참여 진화해야 한다. 전략자산 운용과 정보 접근 권한은 책임 수준에 비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차 책임 국가이면서도 최종 결정 구조에 왜곡에 머무는 모순이 고착된다. 특히 비핵화 목표가 문서에서 사라진 상태에서 북한 핵 위협은 구조적으로 장기 고정된다. 관리 전략을 채택했다면 그 관리의 주체는 억지 설계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동시에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하지도 않는다. 이 이중 구조는 장기적으로 재검토 압력을 축적한다. 한국은 이제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북한 핵위협의 최전선이자 중국 견제 전략의 축이다. 주한미군은 고정 방어군이 아니라 영내 기동 자산으로 재정이 되고 있다. 이 구조에서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다. 중심에 가깝다. 그러나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설계 권한이 제한된다면 구조는 불완전하다. 일본은 보호 구조에 남았다. 한국은 책임 구조로 이동했다. 이는 위상 상승이다. 그러나 위상 상승은 자동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책임을 떠안는 나라로 남을 것인지 책임을 관리하고 조건을 설정하는 나라로 전환할 것인지는 한국 내부의 결정에 달려있다. 미국은 계산을 끝냈다. 한국을 자율관리가 가능한 동맹으로 분류했다. 이제 한국이 계산을 시작해야 한다. 능력에 비례한 책임을 수용했다면 능력에 비례한 지위를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비대칭은 고정구조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전략적 선택의 공간은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